자,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요. 자,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봤습니다만 프랜차이즈가 일반적인 어떤 식당과 또 커피숍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뭔가 단순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어떻게 전문화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큐빅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리성을 유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화되고 단순화되고 표준화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지 않은 어떤 분에 한해서는 이게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이 공부를 하면서 아직 프랜차이즈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업종이 많죠. 네, 그런 걸 한번 발굴해서 그 프랜차이즈 사업화 시켜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가서 먹어본 건데요. 보통 이제 산에서 이렇게 그 캐는 이게 능이버섯이라고 해야 되나요? 능이나 이런 거 약재와 함께 백숙이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아이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백숙만 팔고 있다가 그 새로운 게 이제 같이 융합되고 결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전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잘 궁합을 맞춰보면 새로운 신메뉴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되겠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전문점이 아직 없죠. 짬뽕 전문점은 있는 걸로 봤어요. 짬뽕 전문점이지만 그 짜장면을 팔죠. 그래서 짬뽕을 특성화시키면서 전문점을 시킨 거고 우동 전문점은 없잖아요. 짜장면 전문점도 없고 라면 전문점도 있고 떡볶이 전문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음식들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품목을 좀 특성화시켜가지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본 광고 시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치킨을 시키니까 떡볶이가 무료로 오는 떡볶이와 치킨의 만남이고요. 보통 떡볶이와 피자 이 정도 있는데 둘 다 느끼하죠. 근데 이제 떡볶이하고 뭡니까 이 치킨하고 궁합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좀 매우면서 또 이렇게 느끼한 걸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분야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창업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가 뭔지 보면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사업자 간의 관계를 기준하여 마케팅 유통 시스템이다 이랬는데요. 자, 그래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있고 그죠? 이 둘 사이에 거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는데 뭘 주느냐? 가맹점은 자 프랜차이즈라고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저라고 하죠. 뭘 주죠? 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다가 상호도 똑같이 동일하게 특허 상품 주죠. 마케팅 다 내주죠. 브랜드 다 빌려주죠. 노하우 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가맹점에서는 가맹본부에다가 뭘 주죠? 바로 이걸 주죠. 보증금과 함께 가맹비도 주고 로얄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 걸고 가맹비 걸고 로얄티 냅니다. 매달 얼마씩 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시행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그죠? 체인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시켜놨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깔끔한 이미지, 동일하게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죠. 자, 그래서
체인점의 본부는 상호, 상표, 경험, 노하우, 인지도를 다 제공해서 프랜차이즈의 체인점에 주면 여기에서 로얄티나 이런 부분을 프랜차이즈의 본부에다가 주게 됩니다. 안내를 해놨는데요. 보증금은 반환이 됩니다. 그죠? 보증금 반환이 되지만 가맹비 반환 안 됩니다. 가맹비가 반환이 안 되고, 자, 인테리어 반환 안 되겠죠, 아버님. 자, 주동품비 반환 안 됩니다. 로열티 반환 안 되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월세 따로 내는데 또다시 로열티를 본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만 아니면 다 순이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이 부분에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 지불하고서도 다 프랜차이즈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공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안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죠. 자, 그 대신 이렇게 금액이 좀 더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보증금도 있고, 이 보증금이 따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었을 때 내는 임대 보증금도 있지만 본사에 내는 보증금 따로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편의점을 하는 거 보면 또 이게 그 임대하는 임대 비용을 반반씩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씩 내주고 그죠 관리비 월 관리비를 따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자, 그래서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로열티가 5만 원에서 수십만 원 이렇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평당 인테리어 단가가 아주 저렴하게 80 이거 없죠 요즘에는. 아주 옛날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이 평당 그죠 200, 300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저렴하게 하면 조그만 규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가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자, 성장 배경 볼까요?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 사업 규모가 크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사업을 규모화 시키는 경우에 가능하죠. 영천에 가면 그 처갓집에 영천이라서 한번 가는데 만두집이 하나 있어요. 만두집이 하는데 한 30년, 40년 된 것 같아요. 가족 경영을 하는데 만두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저 와이프는 고향이라서 그런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보면 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한 4-5개 넣어가지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팔다 보니까 근데 그 만두집이 막 줄을 섭니다. 뭔가 특별히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약간 어떤 땡기는 맛이 있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집만의 뭔가 맛있는데 저는 그 집이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죠? 결국은 자기가 장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집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도 규모가 좀 작게 해서 항상 그냥 가족들이 힘겹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노하우나 비법을 프랜차이즈 시켰으면 전국 근무를 해서 그 재료만 공급해서 사업을 벌려도 충분히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배합 비율이라는 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벤치마킹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카콜라의 그 비율을 우리가 모르듯이 초코파이의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만의 그 배합 비율이 있듯이, 그래서 롯데에서 초코파이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파이를 만들지만 그 맛이 안 나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만두집도 그 만두집만의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별한 게 아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했을 때 오히려 노출이 되어서 노하우가 기존에 있는 만큼의 어떤 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부정해가지고 나이도 많은데 한 20년을 지켜본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좀 갔더니 좀 이렇게 영천에 그 변두리에 좀 더 건물을 지어가지고 확장을 하긴 했는데
충분히 그 진작 그죠? 예, 좀 늘려갔으면 지금쯤 아마 가족들이 훨씬 더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모르죠. 다 사연이 있겠죠, 그죠? 내가 모르는. 자, 아무튼 가맹점에 대한 급속한 성장, 자금 조달, 가맹점에 대한 위험 분산, 자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원래는 사업을 규모를 하고 확장을 하면 많이 돈이 들어가지만 프랜차이즈를 해서 하면 가맹점이 돈을 그죠? 보증금을 들고 오죠.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위험을 맞설 수 있는 그죠? 되고 규모의 경제, 사업의 구멍가게가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소비자의 편리성, 그다음 일관성,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되는 거고요. 개인의 소자본 창업했을 때 그만큼 믿고 안정권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서비스 프랜차이즈 창업주의 증가 추세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아무리 IT 강국이 되더라도 이 서비스 업종은 계속해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일하고 그죠? 있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그죠?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왜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그죠?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거죠. 자기의 그죠?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업종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섯째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의 지렛대 역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프랜차이즈이 들어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 위상이 탁 크죠, 그죠?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가 예를 들면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땅값이 덜 쓰인다 이 정도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자, 유통 시스템의 선진화 맞죠? 유통 산업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어떤 변화, 그죠? 그래서 마케팅으로 유통 비용을 감소시키고 창업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자, 서울에는 참 그 프랜차이즈는 잘 되는데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왜 동일하게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 전 세계를 불구하고 다 동일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 해소할 수 있죠. 서울에는 비가 번쩍하게 하고 지방은 후졌으니까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제조업이 또 프랜차이즈는 잘 되면 이 요식업이 잘 되면 이 제조업도 이 비품을 만들어내고 그죠? 같이 하기 때문에 동종업종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전대 이제 치킨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상황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놀부상도 중국에 진출하고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음식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입맛이 외국에서도 많이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제가 아는 최근에 만난 사람도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코로나 직전까지 엄청난 사업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요리를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알리고 우리 한인들의 어떤 그 관광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현지인들의 어떤 그 뭡니까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걸 그 나라의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만 해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가서도 우리 현지인 식당을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식당에 음식들이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또 안 가요. 그리고 맛도 별로 없고 뷔페 아니고서는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현지인이 하는 그죠? 그런 데보다는 또 한 번씩 가겠지만 계속 먹다가 보면 또 우리 한국 음식을 땡기게 하죠.
뭐 그게 그냥 뭐 한 달, 두 달 살면 뭐 익숙해지겠지만,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벌었대요, 정말.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이 뭡니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협력해서 이윤을 보장받고 독립된 이윤을 보장받는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구매를 하든 제품의 동일성, 맞죠? 거래의 협동, 공동기업, 그죠?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 가맹본부의 교육도 다 시켜주고 정보를 공유하니까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서 소자본 창업 가능하죠. 자, 계약관계에서 시스템 사업이 가능합니다. 바로 방금 시스템 사업 뭐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S죠, 3S. 바로 이걸 주창했던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 만들 때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시켜서 단가를 낮췄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기법을 잘 활용하면 시스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바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커피숍이 뭡니까? 커피숍 잘 나가는 엔젤레니스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스타벅스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는 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든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면 누구나 간섭하지 않아도 그 규제와 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그걸 계속해서 바뀌고 또 옆에서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그건 장사죠, 장사. 사업을 해죠, 사업을. 사업하고 장사가 차이가 있다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프랜차이즈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품이나 제품, 또 상호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 체제.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지만 뭐 이것도 프랜차이즈, 저것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타이어점도 프랜차이즈, 그죠? 아이스크림도 프랜차이즈, 그죠? 뭐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는 업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아직까지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은 업종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노려서 도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표나 제품, 그죠? 주유소도 그냥 일반 개인 주유소 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 프랜차이즈를 해야만 가능하고요. 또 사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걸 모든 걸 동일하게 가져가면 사실 프랜차이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분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고 김밥집을 하나 하려고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집을 하도 프랜차이즈요. 맞죠? 네. 그만큼 소비자가 믿고 찾겠다 이겁니다. 믿고 찾겠다.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험심을 발휘하지 않겠다. 먹는 거 하나만큼은 믿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가맹본부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어떻습니까? 사업 확장은 쉽죠. 가맹본부가 돈 들고 뛰어옵니다. 인력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자, 가맹점에서 노조를 설립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가맹점이 뭐 노조를 설립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펼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용도 높습니다. 각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개발에 몰입하면 거기에 교육도 들어오죠. 돈 들고 옵니다. 자, 노사 문제 해결 다 되죠? 해외 진출 용이합니다. 왜? 국내에서 장사되는 걸 이미 보고 성장하고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뭡니까? 이게 이제 가맹점에서 잘못을 저지른 게 가맹본부의 책임이 떠넘겨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 라기도 하고, 그래서 가맹본부가 못한 게 가맹점에 또 책임이 떠넘겨지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최근에 T-스테이션입니까? 타이어 교환할 때, 그죠? 그 타이어 교환하러 갔는데 휠을 휘어가지고 휠까지 바꾸게 만드는 그런 물상식한, 그게 어떻게 진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웃깁니다. 그게 들통이 안 날 거라 생각합니까? 그게 계속 그냥 많이 오래 해먹었는가 봐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해서 사업을 규모를 늘린다?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를 눈 가리고, 그죠?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절대 망합니다. 네, 그런 생각 1도 하면 안 돼. 1도 하면 안 돼요. 소비자를 속여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먹으려고 합니까?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초기 투자 비용 증가입니다. 가맹본부는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해줘서 가맹점이 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유명한 뭐 임영웅이라든지 그죠? 이런 뭐 그죠? 영탁이라는 인사를 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홍보를 막 해줘야 사람들이 와 그죠? 뭐 박나래라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신속한 대처 미비 그죠? 왜입니까? 부실한 가맹점이 대출을 못 시킨. 그래서 이미 그 가맹점을 맺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당신 우리하고 계약 끊읍시다.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미 계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면 되는데 또 일방적으로 다 안 따라하죠. 그죠? 이 시스템대로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왜 합니까? 그냥 개인 창업을 하지. 자, 사업의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전폭 확장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질이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못할 수도 있고요. 바빠서. 또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또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질이 떨어집니다. 자, 장점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경영에 관련된 노하우를 동시에 그죠? 용이하게 다 해서 다 전수해 주기 때문에 실패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죠? 가맹점은 장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 공급해주죠. 그 다음에 상품의 브랜드 광고 홍보 용인해줘. 본사가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본사의 노하우 전수받죠. 본사 지원받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죠. 신제품 개발해서 내려주죠. 그냥 받아서 그냥 제품 팔면 됩니다. 맞죠? 비용 용자까지 해주는 데도 있겠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외상 판매 가능하죠. 나중에 매출 오르고 나서 내면 되니까 자금 보조 쉽게 본사가 탄탄하면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죠. 또 본사가 하나는 되는데 가맹점은 힘이 없죠. 사업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본부의 운영 방식이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단순한 표준화 전문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 지역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에 하나. 근데 그런 걸 예를 들면 가맹비를 받는데 그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맹비를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100만 원 받고 여기는 50만 원 받고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특성을 살려서 해준다고 하다 보면 그게 기준이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고 그렇게 매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또 그 지역이 다시 뭡니까? 완전히 그 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신도시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가맹비를 이제 50만 원 받았는데 다시 100만 원 받으려 하니까 그죠? 또 말을 잘 듣습니까? 또 안 된다고 또 주문 소리 할 수도 있죠. 다른 가맹점의 잘못으로 비운.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전체가 다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 가맹점에서 또 가맹본부에서 저질러진 어떤 큰 실수가 전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죠. 그죠? 네. 가수 마약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가맹점이 다 싸그리 그죠? 맹물 처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본부의 계약 당시 약속 불이행, 본사의 계약 만료 전 도상. 가맹 그 보증금을 못 받는 거죠. 본부가 망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하겠습니다. 맞죠? 다섯째, 지속적인 로얄티를 아니 월세도 꼬박꼬박 내는데 거기다 로얄티까지 또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가 자체대로 안 되는데 또 로얄티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번째는 가맹점의 양도, 매도 시, 매매 시 가맹본부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뭐 하다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웃집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물려주고 싶다 안 됩니다. 본부에서 허가를 받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본부에서 그죠? 처음에는 뭐 상권 보장해가지고 몇 메타 이내 가맹점을 다시 뭐 안 해주겠다 이러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면 그죠? 거리 제한 없이 막 우죽순 막 가맹점을 해가지고 같은 가맹점끼리 막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많습니다. 참 나쁜 본사죠. 그죠? 나쁜 본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 약속한 대로 상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 배경이 뭐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따져봤을 때, 자, 우리 책에는 없죠. 자, 여성의 사회 진출. 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왜 프랜차이즈를 향상시켰느냐? 여성이 사회 진출하면 벌이가 어떻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빼벌이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자 가족에서 밥을 해먹지 않으니까 간편하면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핵가족가 되고 자, 그렇다 보면 생활권이 어떻습니까? 좀 표준화, 단순한 표준화, 전문화적으로 갑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이 좀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맞죠? 좀 한 번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 하는 이런 문화도 생기고 자 그럼 국제화돼 글로벌 되니까 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문화가 가장 많이 고객에 대한 욕구의 변화, 식생활의 패턴의 변화 그죠?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 이런 인식이 변화입니다. 어디 가봤냐 이렇게 했는데 못 가봤어요. 나는 가봐야 되겠다. 그거 참 괜찮다더라. 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력의 발전이죠. 자, 포장 기술 발달하고 배달업종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좀 더 더더욱 뭡니까?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선택시 주의사항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자, 프랜차이즈 선택시 자, 재무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본이 탄탄한 회사인가 본점이 가면 공부입니다. 자, 연간 매출이 정말 말대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봐야 되겠고 직영점 보유수가 많은가 가맹점 수가 어느 게 되는가 마진율이 정말 중요하죠. 매출은 엄청 그죠? 마리마케트가 많이 내는데 그에 비해서 마진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보니까. 그래서 뭐 빵은 다 팔리는데 마진율이 대해서 뭐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면 하지만 마진율이 작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뭐 수시때때로 막 멀쩡한데 또 인테리어 또 전체 바꾸고 또 간판 바꾸고 하다 보면 또 가맹 본부가 또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역 내 독점 영업을 보장해 주는지 그 지역 내에 그죠? 뭐 단위로 또 할 수도 있고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환불 이런 것이 잘 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그죠? 본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판촉 활동을 하는지 초창기에는 막 가맹점 모으지 말라고 막 홍보 활동 엄청 하다가 막 어느 정도 부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오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점의 이득만 계속 챙기고 많이 로열티를 받는 만큼 또 홍보를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면서 R&D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체인점 사업 설명회 본사에서 합니다. 본사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사회성 교육이 철저하고 정보 알선, 입지 분석, 손익 계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같이 병행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본사 직원이 개업 후에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기업은 참 믿을만하죠. 근데 부실한 체인점 지금 볼까요? 설명회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합니다. 막 호텔을 빌려서 하죠.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연차만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선정에서 계약금 빨리 요구합니다. 시설 내용이 불분명하고 계약을 서두릅니다. 빨리 계약하면 가맹비를 뭐 좀 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업당 상담이 없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그죠? 고소득 보장 광고만 계속 해주고 계약을 없이 서두릅니다. 이럴 때는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프랜차이즈 하다가 망하는 기업 많습니다. 너무 싸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선택시 주의할 사항, 직영점 수가 많으면 더욱 안정권에 들어서는 거고 재정 상황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따져보고 조직 구조상에 그죠? 뭐 창업자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되겠고 그죠? 조직 구조상에 그죠? 안정권에 들어있는 구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조직도가 그 다음에 공급처가 있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평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본점하고의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뭐 납품을 했는데
단가죠? 후려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때 돈도 잘 지불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매스컴을 통하여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본사 피해야 됩니다. 본사의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죠. 자, 본사의 가맹점 지도를 위한 종합 매뉴얼이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하죠. 본사 가맹점 지도를 위한 종합 매뉴얼이 있는지. 한마디로 본사가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매뉴얼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규약 규칙과 규율이 맞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있어야지 우죽순 늘어났을 때 관리가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또 지역 상권 보장,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상권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지 이것도 명시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업종 옥텐지, 이것도 안 알아보고 막 하다 보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서 신고해도 뭡니까? 이게 뭔가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상황에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 표현했던 내용 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책에 넘어가겠고요. 자, 단점. 자, 제한된 자원, 재무 위험 회피, 맞죠? 노사 문제 없죠. 단점, 품질이 어렵다, 느린 의사결정, 같이 이렇게 하지만 다 함께 바뀌기가 어렵죠. 그죠?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검증된 컨셉 내용이고, 사업 컨셉 내용이고, 브랜드, 교육 훈련 잘 돼 있고, 공동 광고해서 비용이 절감되죠. 그죠? 대량 구매, 원가 절감하고 입지 선정 다 해주죠. 정보 개혁 서비스 다 해줍니다. 지속기 운영 개혁, 쉬운 자본 조달 본사에서 지원해주죠. 자, 단점은 독립 경영권 보장 잘 안 해주고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올랐다든지 인테리어 비용이 올랐다든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더 가맹점을 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기능, 주된 판매 상품과 체인 본사의 독특한 경영 기법의 비결을 잘 전수해서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되어서 로얄티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메뉴의 질, 경영 기법, 분위기 등을 독창성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야 되겠죠. 본사 지경의 시범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생에 대한 검증을 경우 비교 신뢰가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직영점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가맹점을 내줄 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기죠. 다른 가맹점의 월 평균 수익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가맹점을 내도 괜찮은지 따져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맹 조건에 가맹점의 불이익이 없는지, 그죠? 어떤 가맹점의 가격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곳일수록 건실한 회사다. 그래서 가맹점을 낼 때 우후죽순 막 내주는 것보다 딱 큐큐카되고 거리 제한 두고 상품 보장해주고 그리고 비용 책임에서 일정하게 규율적으로 가고 천차만별적으로 먼저 했으니까 싸게 하고 나중에 후발주는 돈 많이 내야 되고, 그죠? 인테리어 비용은 또 따로 곳곳마다 다 틀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맹점 물어봐도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단가가 일정해야 되고, 그죠? 들어오는 납품가가 얼마입니까? 물었는데도 지금부터 틀리고 이러면 안 되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상품 보장해주는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과대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월천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허술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자, 소규모 자금 투자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 시범 점포를 보여주고 나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는 회사. 사회 같은데 근거로 제시 없이 우리만 믿으면 돈은 금방 벌 수 있다. 계약 맺기에 조급한 수당 광고를 가리지 않고 그죠? 자본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회사. 이번에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서두르는 회사. 사업이 어렵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서두르는 회사. 회사 경영이나 직원의 시상 등의 거부감을 보이는 회사.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유력 인사를 잘 안다고 떠벌리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좀 허풍이 세고 허세가 세죠. 이런 회사들은 가맹점으로 창업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면 프랜차이즈 상품 절차, 기본사항 협의하고 정보 입지 조사 분석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가맹점 계약에서 운영 교육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 되겠죠? 자, 가맹점 검토사항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어렵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